네, 오늘 국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3차 전세기로 입국한 교민과 중국 등 외국 국적 가족 147명은 모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줄어드는가 싶었던 코로나19 사망자와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오늘 발생한 코로나19 국내외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 김지수 기자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다행히 신규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고 추가로 좀 퇴원을 고려 중인 환자도 있다라는 희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네, 오늘 국내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 환자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진 환자는 모두 28명으로 확진일 기준으로 사흘째 신규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퇴원한 사람은 모두 7명입니다. 나머지 21명은 격리병상에서 치료 중입니다. 그리고 1명은 폐렴을 겪고 있지만 중증은 아니고 20명은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이 중에 퇴원을 고려하는 환자 한두 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진 환자를 제외한 의심 환자는 6,4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5,900여 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500여 명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 발생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주춤하는 양상이지만 보건당국은 아직 유행을 안심할 수 있는 단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한 데다 또 게다가 중국에서 환자 발생이 하루 사이에 크게 늘었다는 것도 현 상황을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오늘 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어제였죠. 3차 전세기로 입국한 교민과 가족 147명이 모두가 그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증상이 있던 것으로 분류됐던 5명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4일 동안 경기도 이천에 있는 국방어학원에서 격리돼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증상이 발생하면 병원으로 이송돼서 다시 검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일단 오늘 하루 국내 상황만 봤을 땐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동안 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혼란이 좀 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국내 의료 지침이 나왔다고요? 네, 코로나19 환자의 주치의와 그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앙임상 TF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진료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 중앙임상 그 TF는 환자 중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자이거나 중증인 경우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반대로 경증이거나 또는 젊거나 발병한 지 10일이 지난 경우에는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투여하지 않아도 증상이 호전된다고 판단을 하고 이런 치료제를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젊고 건강한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중앙임상 TF는 그 항바이러스 그 치료로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랑 그 말레리아 약제 중 일부를 그 사용하긴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바이러스 치료 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를 잡았고요. 약물은 가급적 빨리 투여하는 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28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 잠복기 논란이 있었는데 명지병원 의료진이 회복기에 확진이 된 사례다라고 밝힌 부분을 이제 김 기자가 어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오늘 이 국내 감염병 전문가들도 좀 같은 의견을 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신뢰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28번 환자의 사례는 그 최대 잠복기 14일을 좀 더 늘려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네, 28번 환자는 3번 환자의 지인인데 그 3번 환자와 마지막으로 만난 날을 기준으로 봤을 때 무려 17일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 잠복기를 14일로 치는데 그 17일 만에 그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앙임상 TF는 28번 사례는 그 잠복기를 그 14일 이상으로 늘려 잡아야 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28번 환자는 입국 전에 이미 우한에서 감염이 됐거나 아니면 본인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증상이 아주 미미하거나 아니면 무증상 감염인데 그런 과정에서 그 회복기로
넘어가는 그 찰나에 확진 판정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8번 환자는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10일 이후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 검사를 했는데 거의 다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회복기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번 환자를 치료했던 그 어제 명지병원 의료진과 동일한 그런 결과를 중앙임상TF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중국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가세가 좀 주춤하는 것 같다 이런 뉴스 나갔는데 오늘 하루 만에 이제 후베이성에서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이 늘었고요. 또 확진자 수도 10배 가까이 폭증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많이들 놀라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놀랐는데 그 중국에서 코로나19 발생이 그 이제 빈발하고 있는 그 후베이성 보건당국의 그런 조사 결과인데요. 오늘 사망자가 그 후베이성에서만 그 모두 1,310명으로 하루 사이에 242명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같은 수치는 그동안 후베이성 사망자가 100명 내외였던 수준과 비교했을 때 한 2배 이상 껑충 뛴 거고요. 또 현재까지 후베이성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수는 4만 8천 명으로 하루 사이에 14,000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감염자 수가 한 1,600명대였는데 지금 14,000여 명으로 뛴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굉장하네요. 10배 가까이가 후베이성에서 이렇게 껑충 뛰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까지 이제 포함해서 중국 전체를 보면 그 중국 전체 누적 사망자 수와 확진자 수는 각각 그 1,360명이 여태까지 사망했고 5만 9천 명이 이제 확진을 받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서 중국 당국은 이런 말을 했어요. 진단 방법을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폭증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코로나19로 최종 판단했던 기준을 좀 완화해서 기존에는 어떤 의심 환자로 분류됐던 사람들을 확진자로 대고 포함시켰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또 사망자의 경우 그동안은 그 미확진 폐렴 사망자를 이제 통계에 잡지 않았는데 이번에 통계에 잡았다 이렇게 이제 중국 당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당국은 진단 방법을 바꿨다라고 말을 하는데 확진자 수가 하루 사이 10배 가까이 늘었고 사망자 수도 2배 가까이 늘은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맞아요. 많이들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 논란이 될 있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이제 급증한 사망자 수를 두고 이런 얘기예요. 그동안 중국 당국이 숨겨왔던 사망자 수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중국 당국의 통계에 대한 그 논란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후에 사망자나 확진자를 축소하거나 은폐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또 홍콩을 비롯한 중화권 매체에서 이런 보도들이 계속 잇따라 나온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 홍콩 그쪽 매체들은 그 우한 지역 그 병원에서 늘어나는 그 환자와 사망자 수가 정부의 공식 통계와 너무 큰 차이가 있다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환자가 빈발한 우한 지역에서 그러니까 치료 시설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폐렴 증상을 가지고 폐렴 환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지정된 병원을 가도 병원에서 수용하지 못하니까 이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전전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혼자 그냥 치료를 하는 자가 치료를 해서 이런 이제 사람들의 공식 통계에 들어가지 않아서 누락됐다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으로 중국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지금 그 문제가 되는 크루즈선에서 오늘 확진자가 무려 44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218명의 확진자가 크루즈선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이랑 그리고 이제 국제해사기구 그리고 선주와 지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이번 사태로 많은 분들이 외부 활동을 최대한으로 지금 자제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나 좀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가 공개가 되니까 그쪽을 아예 좀 기피를 한다든지 또 부근을 갔다가 감염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많이들 하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좀 그래도 좀 희망 섞인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이제 과학기술단체인 한국과학기술 한림원이라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공식 의견을 내놨는데 뭐냐면요. 코로나
코로나19 환자가 거쳐간 곳은 방역 당국이 소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상 바이러스라는 것은요. 일상적인 공간에서 만약 스튜디오라고 치면 하루 정도 여기에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도 하루 정도가 지나면 그것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거든요. 사라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 이동 경로가 밝혀진 곳은 방역 당국이 철저하게 소독을 합니다. 그렇다면 완벽하게 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메르스 사태를 좀 예를 들자면 당시 그 바이러스 농도가 매우 많았던 병원의 경우도 보통 그 조사 결과를 보면 한 3, 4일 후면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소독을 하면 매우 깨끗해졌다. 이렇게 그 할리먼이 이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발표를 했던 확진 환자가 다녀간 장소들은 안심을 하고 이제 방문을 해도 된다는 게 이제 공통적인 설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 국내 확산세는 줄었지만 중국은 폭증한 상황이어서 여러 가능성을 좀 생각하고 신중하게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국내외 코로나19 현황 김지수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